안녕하세요.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여러분은 몽골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몽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지금도 몽골인들의 신뢰와 추앙을 받는 징기스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은 몽골 초원 곳곳에 남겨진 징기스칸의 발자취를 따라 써내려간 역사 대기행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라는 책의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계례에 둘러앉아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여행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례의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세계적인 전위 예술가 백남준이 생각났다. 그는 몽골의 계례를 가리켜 우주를 표현한 거라고 말했다. 또 내 몸에 흐르는 몽골리안, 시베리아의 피를 나는 사랑한다고 했으며 유럽 사람들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며 종종 자신을 황색 공포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몽골군이 1237년 유럽으로 쳐들어가 일거의 동유럽을 점령하자 유럽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모두 자신의 예술작품에 놀라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예술적 행위가 황색 몽골리안의 예술적 행위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몽골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북방을 공부해 오면서 몽골은 신비로운 나라였다. 어려서부터 만주와 한반도가 우리 역사의 무대라고 배워온 내게 몽골은 흥한령 너머 나라였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유목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몽골에 몇 번 다녀온 뒤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우리 역사와 그들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뒤 몽골은 북방을 공부하는 내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자 꿈이었다. 옹칸의 초기 이름은 토릴이다. 그는 케레이트부의 칸이었던 코르차코스 보이로크의 장남이었다. 그에게는 한배에서 난 동생 자가칸보 외에 38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다. 아버지 코르차코스 보이로크가 죽을 당시 그는 변방에 나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칸의 계승권이 장남인 자신을 제쳐두고 이복 동생들에게 돌아가자 분노한 토올일은 군대를 몰고 회군하여 그들을 모두 무참히 살해한 뒤 칸에 올랐다. 그에게 붙는 옹칸이란 칭호는 1196년 금나라가 하사한 왕이란 칭호에 칸을 결합한 이름이다. 그의 아버지 코르차코스 보이로크가 칸에 있을 당시 케레이트부는 그리 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토리는 7살 때 북쪽의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되어 그곳에서 방아찌는 일을 했으며 13살 때는 보르칸 칼돈 산 일대까지 진출한 타타르족에게 습격을 당해 토릴과 그의 할머니 일마카톤 칸의 부인을 이루는 호칭이 그들에게 사로잡히기도 했다. 타타르족은 동몽골과 내몽골의 신링골 초원을 본고지로 삼은 몽골 고원의 대표적인 부족으로 그들이 단합하면 그 어떤 민족도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맞설 수 없다고 사가들이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부족이었다. 훗날 몽골족을 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 타타르, 달탄, 달달 등의 명칭은 모두 이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타타르와의 전투에서 죽은 케레이트부의 전사자가 4만 명이라고 하니 케레이트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타타르족에게 끌려간 토릴은 낙타를 방목하는 일을 하며 지내다 한 양치기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케레이브로 돌아왔다. 그 뒤 케레이브는 서쪽 알타이 지방에 있던 나이만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타타르족을 몽골에서 동몽골로 쫓아냈다. 이렇게 옹칸은 어려서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며 위기를 넘긴 사람이다. 이복 동생들을 살해하고 칸이 되었지만 그의 칸이 계승은 순탄지 않았다. 그가 이복 형제들을 제거한 것을 문제 삼아 숙부인 쿠르칸이 공격해온 것이다. 쿠르칸은 옹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형이 동짝이 아직 굳기도 전에 동생들을 죽이다니,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숙부와의 전쟁에서 패한 옹카는 겨우 100여 명의 추종자만 데리고 도망쳤다. 다급했던 옹카는 바이칼 남쪽 셀렌케 강의 중하류에 있는 케르키트 부의 유력한 족장인 토크토와 베키에게 자신의 딸까지 바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옹카는 당시 몽골족의 강자였던 예수게이 바타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예수게이 바타르, 그가 누구인가? 훗날 징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의 아버지이다. 당시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코톨락한 다음 칸의 자리를 노리고 세력을 확장해가던 중이었다. 숙부 쿠르칸에게 쫓기던 옹칸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게이를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예수게이여, 쿠르칸에게 나의 백성을 찾아달라. 예수게이는 흔쾌히 그의 요청을 수락하며 이렇게 말했다. 타이치오드족의 코난과 바가지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 백성을 구해주겠다. 예수게이는 군대를 끌고 가서 쿠르칸을 내쫓고 옹칸의 백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이곳 카라툰에서 안다 맹약을 맺었다. 안다는 몽골 말로 영혼의 친구라는 뜻이다. 몽골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라는 뜻으로 안다 맹약을 맺는다. 이때 옹카는 크게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다. 네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너희 은혜를 갚겠다. 하늘과 땅의 가호 아래 맹세한다. 예수게이의 도움으로 자신의 백성을 되찾은 옹카는 예수게이가 죽은 뒤 세력을 확장해 몽골 고원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카라툰은 내내 그의 본거지였다. 만일 옹칸이 없었다면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수게이가 죽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그의 아들 태무진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 옹칸은 한눈에 그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아내 베르테가 메르키트 부에 약탈되자 그녀를 되찾아주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또 고작 몇 명의 추종자만 있던 태무진으로 하여금 동몽골의 신흥 세력인 자모카와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옹칸이었다. 태무진에게 그는 아버지였고 경쟁자였으며 노회한 술책가였다. 그는 태무진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렀고 태무진이 몽골 고원을 통일할 수 있도록 시대를 준비한 인물이었다.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중에서 2017년 6월에 몽골 여행을 하셨습니다. 여행 중에 가이드를 통하여 징기스칸 태무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처럼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의 성장 배경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책이 서두를 시작했지만 종종 스토리를 연결해서 징기스칸의 영상을 연속극 드라마처럼 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